어제 아이온큐 주가가 37%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아이온큐뿐만이 아니라 리게티나 D-Wave 같은 양자 컴퓨터 기업들 주가도 동반 상승을 했는데요. 왜 이렇게 올랐는지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니콜 드마시 CEO의 인터뷰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드마시 CEO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양자 컴퓨터 업계의 엔비디아는 바로 우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제목을 한번 보면요.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터계의 엔비디아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런 제목의 기사가 배런스에서 나왔습니다. CEO 인터뷰 기사고요. 이번 인터뷰에서 정확히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좀 간단히 살펴볼게요. 우선 첫 번째, 이 엔비디아와 관련된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첫 번째 두 문장을 보면요. 엔비디아 브로드컴이 고전 컴퓨터의 GPU를 이제 만들어 파는 기업이듯이 아이온큐도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를 파는 기업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선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아이온큐는 차세대 엔비디아다 라고 하는 맥락과는 다르죠. 그 얘기는 이 뒤에서 나옵니다. 여기 두 번째 문장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아이온큐는 엔비디아 같은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셈이고요. 그 뒤에 보면 아이온큐가 상당히 이제 앞선 기업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온큐를 이제 따라하거나 그 뒤따라오려는 팔로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뭐 그렇게 따라하려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언제 어디에나 있는 법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아이온큐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알아야 하는 그런 요소로 아이온큐가 제대로 된 구조를 갖춘 기업이다라고 이제 강조를 합니다. 여기서 드마시 CEO는 아이온큐가 fully fledged company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아이온큐가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인 기업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근거로 우리는 이런 제조팀도 갖추고 있고 고객 서비스부도 갖추고 있고 마케팅 팀도 있고 엔지니어링 팀도 있고 영업팀도 있고 물리학자도 있다. 그리고 뭐 애플리케이션 팀도 있다. 이러면서 제대로 된 구조를 갖추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인터뷰에서 좀 더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좀 궁금하기는 한데요. 어찌되었든 아이온큐가 이런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인력을 갖추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이온큐만의 특장점으로 얘기를 한 거는 이제 생태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온큐의 비교 우위는 생태계에서 나온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생태계는 무엇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애플이 그런 생태계를 굉장히 잘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 유명하죠. 아이폰 하나만 사서 쓰는 사람이 없고 이제 애플 뭐 앱등이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비하 발언이 있기는 하지만 어찌되었든 애플 제품을 쓰는 사람들은 이 애플 생태계에 종속이 된다라는 점이 애플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그런 요인으로 기여를 하잖아요. 애플이 세계 1위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이유도 이런 생태계 구축이 그 이유로 많이 꼽히고 있죠. 그런 맥락에서 아이온큐도 시장에서 좋은 포지셔닝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유지하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하는 건 we feel good about 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지금 앞으로 좋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전망한다 라는 그런 뉘앙스의 단어거든요. 그래서 현재 생태계를 잘 갖췄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생태계를 잘 갖추고 있을 것이다. 왜냐면 우리는 갖추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라는 점이 조금 주의해야 할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현재 갖추고 있는 것과 앞으로 갖출 거라고 생각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양자 생태계를 갖추기 위해서 아이온큐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좀 이야기를 하는데요. M&A를 특히 강조를 했어요. 실제로 아이온큐는 25년 들어서 굉장히 M&A에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25년이 시작되고 5개월이 지났잖아요. 그 5개월 동안 무려 M&A 건이 4개나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 중에 ID 퀀티크 같은 경우는 이미 완료가 되었고요. 아이온큐가 어떤 기업들을 이제 사들였는가를 보면 좀 양자 네트워킹에 많이 공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라이트싱크도 광자 연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 네트워킹과 관련된 기술이거든요. 카펠라 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으로 인터뷰에서 이야기가 됐던 건 공매도 리포트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그대로 번역을 해봤어요. 이런 공매도 기관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드마시 CEO는 코웃음을 치면서 말했다. 공매도 리포트가 지금 몇 년에 한 번꼴로 나오고 있는데 다들 근거도 없는 헛소리다.
실제로 baseless nonsense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틀린 말만 하니 방어할 필요도 못 느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넘어갔는데요. 그런데 밸런스에서는 사실 첫 번째 이 스콜피온에서 공매도 리포트가 나왔을 때는 김정상 전 CTO가 나서서 방어를 했던 사례가 있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안 한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던지는 듯한 뉘앙스로 기사가 쓰여 있어요. 어쨌든 과거에 김정상 교수는 공매도 리포트에 대해서 대응을 했지만 드마시 CEO는 이제는 좀 대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낀다라는 점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공매도 리포트가 또 나오더라도 CEO가 바뀌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좀 대응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발견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마지막으로 다뤄진 내용은 이제 아이온큐의 최종 목표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M&A는 아이온큐가 피인수 기업이 되는 겁니다. 다른 기업의 인수가 되는 시나리오라는 거죠. 그런 내용이 여기 첫 번째에 나와 있어요. 최종적으로 아이온큐의 CEO는 아이온큐가 다른 스타트업들과 같은 그런 비슷한 궤도로 흘러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AI에 특화된 그런 빅테크가 아이온큐에 대해서 인수 의사를 밝힌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아이온큐를 수백억 달러를 주고 인수하겠다라는 기업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분명히 나타난다. will이라는 단어를 썼죠. 영어 문법책을 보면 미래 형태에 대해서 배울 때 그런 말을 많이들 하죠. 화자가 봤을 때 이 will이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건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여긴다는 거다라고 이제 많이들 배우셨을 거예요. 여기서 이 단어가 쓰였다는 점이 굉장히 시사하는 점이 크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큰 기업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아이온큐를 사려고 할 것 같은가 라고 했을 때 클라우드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클라우드 기업들은 고전 컴퓨터의 AI와 머신러닝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기네가 기존에 하고 있던 이런 사업들의 신기술인 이제 양자 컴퓨터 사업이 굉장히 위협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이온큐를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문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 하는 말이 또 재밌습니다. 마지막 이 문장 내용인데요. 아이온큐를 자신들의 편으로 포섭하지 않으면 다른 경쟁사들에 의해서 이제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아이온큐가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뉘앙스를 보면요.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터 기업이 굉장히 사실 많잖아요. 양자 컴퓨터 스타트업들이 대표적인 상장사만 3개고 그 외에도 상장된 기업들이 조금 더 있고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스타트업에다가 대학 연구기관까지 합치면 양자 컴퓨터를 연구 개발하고 있는 곳은 굉장히 많습니다. 니콜로 드마시 CEO는 아이온큐가 그런 여러 스타트업 중에 한 군데가 아니라 독보적인 기업이다라는 굉장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온큐가 M&A 대상이 될 것이다, 피인수 기업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자신감이 이렇게 녹아 있는 것이고요. 물론 CEO가 자신이 이끌고 있는 이 기업의 기술력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태도로 보여지긴 합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정도 수위의 발언을 하는 것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 양자 컴퓨팅 업계가 워낙 신기술이기 때문에 아직 선두주자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이제 갈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일단 그 예시로 기사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양자 컴퓨팅의 미래는 모듈러에 있다라고 이렇게 나온 기사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모듈러는 단일 칩 안에서 이제 큐비트 수를 막 무한으로 늘리는 대신에 양자 프로세서를 여러 개 제작해서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방식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칩 안에서 1000큐빗 10,000큐빗 이렇게 늘리는 게 아니라 100큐빗짜리를 10개 연결을 하는 그런 방식이 모듈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모듈화는 양자 컴퓨터 상용화에 굉장히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단계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양자 컴퓨터가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려면 100만 큐비트가 필요하다라는 게 좀 컨센서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100만 큐비트를 단일 칩에 넣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100만 큐빅까지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칩을 모듈화를 통해서 네트워킹으로 연결을 해야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네트워킹이라고 함은 아이온큐가 굉장히 요즘에 주목하고 있는 그런 기술이기도 하죠. 2025년 들어서 진행했 거의 모든 인수합병건들이 그런 양자 네트워킹 관련이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이 기사에 언급된 기업의 수입니다. 여기서 좀 유망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양자 컴퓨팅 기업들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제너두, IBM, 아이온큐 이렇게 3개의 기업이 나왔어요. 여기에 언급된 기업만 3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IBM은 올해 안에 양자 컴퓨터와 관련해서 굉장히 주요한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미국 국방부 고등기술연구원 다르파에서 양자 관련 연구를 하면서 유망한 양자 컴퓨팅 기업들을 좀 선정을 했었죠. 이게 그 리스트인데요. 이 국방부에서 발굴한 양자 컴퓨팅 기업만 10여 곳이 됩니다. 거의 20곳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빅테크들은 포함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거의 모든 빅테크들은 양자 컴퓨팅 사업을 본인들이 직접 하고 있죠. 인하우스로. 구글도 하고 있고요. MS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엔비디아까지 투자를 통해서 양자 컴퓨팅 하드웨어에 이제 진출하겠다라는 의사를 좀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다시 앞서서 인터뷰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 아이온큐가 굉장히 기술력이 좋은 기업임은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온큐가 이런 많은 경쟁사들을 모두 뚫고 인수합병의 대상이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 아닌가라는 거죠. 최근 2년 동안은 엔비디아라는 이름이 거론되기만 해도 같이 이제 엔비디아와 언급된 어떤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폭등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사실 이번에도 이렇게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한 것은 인터뷰 그 내용 자체에 엄청난 성과가 들어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CEO의 자신감이 이 주가를 펌핑한 배경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을 듣고 지금 들어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이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맥스로 찍은 건데요. 스펙 상장한 이후 그러니까 요쯤부터 주가를 보시면 될 텐데 22년도 초에는 이렇게 29달러, 30달러 정도까지 갔었던 주가가 23년도에는 이렇게 계속 바닥을 좀 맴돌기도 했었어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폭등을 하기는 했지만요. 근데 이게 올해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올해 초에는 이렇게 높게 상승을 했었지만 한번 또 이렇게 급락하는 현상이 발생이 됐거든요. 엔비디아 이제 젠슨항 CEO의 발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기는 했었지만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주식의 경우 좀 진입 타이밍을 잘 잡으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적정 주가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건데요. 여기서 이렇게 색깔 범위로 되어 있는 것이 적정 주가 범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점선 아래로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저평가 구간이고요. 파란색 점선은 고평가 구간입니다. 여기를 넘어가면 매우 고평가고요. 이 안에 들어있으면 적정 가격, 요 사이면은 고평가, 이걸 넘어가면 매우 고평가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건데요. 사실 24년 11월 이후로는 계속 매우 고평가 구간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적정가가 14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구간으로 따지면 이제 하단이 10.77, 상단이 18.2입니다. 그런데 현재 주가가 45.8 정도나 되니까 굉장히 많이 벗어나 있는 거죠.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의 이 목표 주가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목표 주가가 최근에 목표 주가가 어떻게 조정이 됐는지, 그리고 과거 목표 주가와 현재 목표 주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벤치마크의 데이비드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했을 때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가 평균 40달러 중반대라는 점을 좀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40달러 중반인데 지금 현재 주가가 45달러, 46달러 정도니까요. 지금 당장 진입하기에는 조금 주가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가가 크게 40%에 가깝게 상승했는데요. 이렇게 CEO의 발언으로 주가가 굉장히 펌핑이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실질적인 연구개발 성과가 좀 잘 뒷받침해줘야 향후 주가 흐름을 좀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성과가 좀 덜 나온다라면은
이전보다 주가가 더 크게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이렇게 아이온큐 주가가 왜 상승했는지 인터뷰 내용과 앞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을 좀 고려해야 할까 이 점을 짚어봤는데요. 앞으로도 양자 컴퓨터 관련 소식 꾸준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